주말에 해서 이제 지난주에 뭐 월요일 날 해갖고 지난주 토요일 날 결과가 나온 이런 게 아닐 거잖아요. 그 이전에 이미 다 조사를 해서 이런 자료들을 다 갖고 있었을 텐데 그게 이제 지금 지난주에 이제 그 공매도 관련된 국회 청원 이제 그 공매도 선진화를 촉구하는 이제 국회 청원이 이제 5만 명 드디어 넘어서서 그래서 이제 국회로 지금 이제 넘어갔고 지난주에 이제 금융위 국정감사에서 이제 그 의원들이 그 부분 관련해서 이제 질의를 했고 뭐 그런 것들이 이슈화 되니까 얘들이 그동안 조사해서 이제 묵혀놓고 그다음에 얘기 안 하고 이렇게 시시하고 있던 거를 그냥 이대로 덮어놨다가는 나중에 이제 문책 당하고 이제 감옥 갈까봐 부랴부랴 하나 꺼내갖고 지금 기사한 그런 거잖아요. 지금 보면 이게 이제 김정태인가 여기 김정태 금강원 부원장보가 부랴부랴 지난주 일요일 날 기자들을 만나갖고 이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불법 공매도 관련해갖고 그동안 아무런 일도 안 하고 있었던 게 아니고 혹자는 특히 박순혁 작가 같은 사람이 금감원이 불법 공매도의 편을 봐주고 있다고 얘기하지만 사실 그게 아니고 우리가 그동안 뒤로 열심히 조사하고 있었다. 봐라 우리 결과를 내가 지금 내한테 알려줄게.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면서 면피하고 빠져나가려고 하는 술책이고 그다음에 이제 근본적으로는 이런 문제들은 이제 제도를 개선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형태의 지금 불법 부차익 공매도가 관행적으로 이제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오랜 기간 지속될 수 있었던 거는 결국 이거를 이제 전산 관리하지 않고 눈에 공매도 친 그 자료 같은 거 이제 뭐 이메일도 좋고 카톡도 좋고 팩스도 좋고 뭐 아무거나 대충 해서 내라 하니까 얘네들이 내는데 이제 그거를 대충 자기들이 조작해 갖고 자료를 그동안 이제 쭉 제출했었다는 이제 그런 거잖아요. 그 근원을 없애려고 하면 당연히 이 공매도 관련해서 이제 차입하고 이런 내역들을 다 전산으로 관리를 하면 이 백일천하에 드러날 문제인데 그거를 계속해서 지금 금융위도 그렇고 금감원도 그렇고 문제가 한번 터지면 우리 저기 빨리 해서 이제 그 전산을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해 놓고 시간 지나서 사람들이 잊어버리면 모른 척 넘어가고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돼 왔던 거잖아요. 그 이번에 이제 국정감사할 때 그 금융위원장이 이거 이제 그 전산으로 관리하는 나라는 전 세계 어디도 없다. 그것도 딱 지나가지고 며칠 지나가지고 기자들이 계속 쓰는데 그거 다 생 거짓말이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요? 예, 그래요. 지금 이제 그 이런 공매도 관리를 수기를 하고 있는 데가 쭉 찾아보니까 당연히 뭐 일본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당연히 전산화 다 돼 있고 공매도 관련된 숫자 같은 거 다 이제 보고해서 그거조차도 지금 이제 미국 SEC 같은 경우는 관리가 지금 좀 더 명확하게 해야 되겠다. 좀 더 클리어하게 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지금 그 공매도 관련된 숫자들 이제 그 얼마나 각 저 펀드 운용사들이 공매도 치고 있는지에 대해서 싹 다 조사해 갖고 매달 보고하라고 지금 이제 더 강하게 지금 나오고 있는 좀 그런 상황이고요. 안녕하세요. 박순혁 작가입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을 텐데요. 저와 함께하는 기업 밸류에이션 클래스 드디어 여러분들께 선보입니다. 지금과 같은 시기에 올바른 밸류에이션을 하실 수 있으면 큰 부자가 되는 길이 열려있다. 지금 당장 그리고 평생 활용할 수 있는 강의입니다. 해당 영상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서 지금 바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지금 전산도 안 돼 있고 그다음에 수기 작성해갖고 그동안 쭉 보낸 거를 받아갖고는 이제 나중에 걸리게 되면 우리가 이제 업무상의 착오였습니다. 얘기하면 그 업무상의 착오였구나. 다음부터 잘해라 하고 다 넘어갔었다는 거잖아요. 지금 이런 형태로 한국식으로 수기로 작성하고 관리하고 하는 이제 나라를 찾아보니까 대만, 그다음에 동남아의 몇 개 나라 이렇게밖에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군요. 예. 근데 뭐 이런 걸로 지금 물타기 하려고 할 때가 아닙니다. 금융감독은 정신 차리십시오. 지금 안 그래도 지금
요번에 이제 그 강서구청장 선거해 갖고 이제 지금 집권 여당이 참패했는데 그 참패한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이 금융기관들 이제 금융당국이 이제 불법 카르텔, 불법적이고 특권적인 카르텔에 지금 연루돼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도 그렇고 집권 여당도 그렇고 다 본체만치하고 심지어는 보면은 한통속인 것처럼 움직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국민들의 심판이 바로 이번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17%라는 그 어마어마한 격차로 지금 집권 여당이 참패한 그 결과거든요. 국민의 그 목소리를 받아들여서 국민들이 원하는 거를 해주는 게 그게 정치의 역할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다음 총선에서도 지금 집권 여당은 가망성 없어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지금 그 윤석열 정부의 성공 여부가 지금 이 공매도 부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지금 달려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상황입니다. 네. 1,740만 명이에요, 개인 투자자가. 네. 1,740만 명의 개인 투자자하고 척을 져서야 선거에서 어떤 식으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김정태 금감원 부원장보가 예. 그간 1,000만 명이라는 개인 투자자들이 공매도제에 대해 불신을 표했고 이렇게 아예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분들의 민심을 다스려야 그렇습니다. 정권을 계속 근데 이거는 처음에 얘기할 때도 이제 처음에는 A, B라고 이름을 숨겼단 말입니다. 근데 나중에 기자 찾아보니까 뻔하지 뭐. BNP 파리바하고 네. HSBC잖아요. 지금 맞아요. 여기는 안 나오지만 국내 수탁 증권사도 문제가 있다라고 맞아요. 지금 얘기 나오는데 네. 아마 이거 신한투자금융일 겁니다. 신한금투일 겁니다. 네. 왜냐하면은 이제 신한금투가 BNP 파리바 신한자산운용 같이 지분 투자해갖고 이제 공동 출자해서 이제 같이 관계가 있던 회사이기 때문에 BNP 파리바니까 당연히 신한투자금융하고도 관계 있을 겁니다. 그건 지금 또 숨기는 거잖아요, 지금. 보면 이것도 지금 이게 이제 합산 공매도 규모가 합산 560억 수준인데 되게 크게 보이지만 이게 지속적으로 이제 1년여를 거쳐갖고 해온 거기 때문에 누적된 개념이라서 되게 적은 거예요, 규모가. 이거는 이제 불법 공매도 이제 적발되는 것 중에서도 가장 피라미드. 금감원 입장에서도 얘네들은 워낙 좀 피라미드라서 저기 기자들이나 뭐 국민들한테 좀 먹잇감을 던져줘도 될 정도다 하는 아주 피라미드 것만 잡아갖고 얘기를 한 거고 실제로 더 큰 애들 몇 천억, 몇 조, 수조, 수십조에 해당하는 이런 불법 공매도를 저질렀던 이제 외국계 금융기관 자꾸 지금 외국계라고 지금 얘기하는데 외국계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다 한국 돈들입니다. 한국의 금융기관들 이제 한국의 공매도하는 롱숏 펀드들 이런 애들하고 지금 다 연루되어 있는 건데 지금 국내 기관들 얘기는 개관들 얘기는 극구 빼고 마치 외국인들만 이런 식으로 잘못하는 것처럼 이렇게 외국인 쪽으로 화살을 자꾸 돌리는데 왜 그렇겠습니까? 국내 개관들하고 결탁돼서 돈 받아 처먹으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단순히 또 막 벌금이나 이 정도 수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습니다. 정말 근본적인까지 원인까지 색출하고 그렇습니다. 제도 예. 개선까지 전체를 다 파야 됩니다. 예, 어느 만큼 지금 썩어 있는지 지금 여기도 보면은 이제 2차 전지 부분은 빠져 있잖아요. 지금 가장 큰 불법이 저지른 게 7월 26일 날 2차 전지 주식들이 이제 일제히 다 떨어진 이거는 누가 봐도 불법 무차익 공매도가 당연히 있었을 거라고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 관련해서 주가를 떨어뜨린 그 주범이 있을 거잖아요. 그거 내가 그때 저기 국회 그 토론회도 가서 마침 그 한국거래소 이제 그 주식시장 담당 부장이 왔길래 그건 누가 팔았냐, 누가 팔아서 주가를 떨어뜨렸냐 물어보니까 조사해봤냐니까 조사해봤대요. 조사해봐서 조사해봤으면 그럼 누가 했냐? 말할 수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잡아서 이실직고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누가 팔았는지, 누가 팔아서 그 7월 26일 날 주가를 그만큼 떨어뜨렸는지 그거는 명백한 시세 조정이기 때문에 당연히 조사해야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게 이제 최근에 이 미국에서 SEC가 이제 불법 공매도 관련해서 골드만 거기는 안 넣을 겁니다. 골드만삭스 이제 뭐 해서 총 4개 회사가 불법 공매도 관련해서 이제 담합 판건이 적발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SEC에서 그 건을 갖고 이제 걔네들한테 이제 얘기를 했고 그래서 걔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6천억을
배상하는 걸로 하고 그렇게 얘기가 끝났습니다. 6천억입니다. 6천억. 얼마라고요? 38억이요? 38억 갖고 걔들이 눈이나 깜빡하겠습니까? 이게 돈이 몇 천억, 몇 조가 왔다 갔다 하는 지금 판에 38억이 그게 큰 돈이겠습니까? 그게. 네. 제가 느끼기에도 좀 작은 금액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 전에 계속 면피하려고 보도자료 낸 게, 야, 우리가 이제 그 300개를 했는데, 300개를 적발해갖고 엄청난 과징금을 물렸다 했는데, 딱 발표한 거 보면 300억이었던 거잖아요. 다 합쳐갖고. 그러니까 평균 1억씩 낸 건데, 그 중에 보면은 30만 원 낸 놈도 있고, 300만 원 낸 놈도 있고, 3천만 원 과징금 물린 애도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조차도 안 낸다고 버티고 막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 놓고 자기들이 불법 공매도 관련해서 엄단하고 우리가 열심히 들여다보고 있고 이런 식으로 지금 이게 언론 플레이하면서 면피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거 그대로 두면 진짜 그 현 정부는 이게 지금 유지가 안 됩니다.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총선이 지금 6개월도 안 남았다고요. 이번 총선에서 진짜 이게 뭐 지금 현재 의석처럼 가든지 뭐 그 집권 여당이 이제 과반이 안 되면 남은 3년은 윤석열 정부는 식물 대통령이에요. 네. 아 이거 그대로 이거 보고 있을 겁니까 진짜? 네. 이번에 LG 엔솔의 실적이 굉장히 수익성이 개선된 거로 나오더라고요. 예. 그런데 또 이제 주가는 LG 엔솔은 좀 오른 것 같은데 또 다른 부분들은 좀 떨어진 것 같고 그래서 이런 현상을 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예, 요거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그 LG엔솔이 이번에 실적 발표했는데 이제 3분기 영업이익이 7,312억, 분기 최대 실적 경신했다 해서 이제 나온 건데 요 그래프 한번 보시면 이 딴 거보다도 이제 영업이익률이 지금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분기니까 왔다 갔다 하는데 일단 전반적으로 좀 우상향하고 있는 추세다 하는 부분을 이제 보시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22년 3, 4분기부터 보면 이제 6.8%, 2.8%, 7.2%, 5.2%, 8.9%. 요번에 이제 8.9% 기록했던 게 분기 영업이익률로 봐서는 가장 높은 영업이익률을 기록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2차 전지 쪽을 안 좋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이제 주로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 2차 전지 산업이 수익성이 떨어지는 사업이다 하는 얘기를 한 바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를 이제 좀 보여주는 이제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이제 분기 기준 역대 최대 영업이익으로 시장 전망치를 뛰어넘는 실적이고, 첨단 제조 생산 세액 공제 AMPC라고 하는 이제 그 혜택이 컸다는 지적이 있고요. 이게 이제 2,155억이 들어와서 전체 영업이익의 한 30%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빼고 나면은 이제 5,157억이니까. 근데 이제 뭐 이 부분은 그 AMPC 때문에 이제 올라간 거니까 이거는 좀 일시적인 거고 이거 갖고 수익성이 개선됐다라고 보기도 어렵지 않냐라는 이제 반론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근데 또 한편에서는 이게 이제 AMPC가 지금은 분기 2천억이 들어오지만 당장 내년에는 분기 조 단위로 들어오고요. 와 정말요? 예, 예. 생산 생산 규모가 계속해서 이제 그 공장 증설 규모가 계속해서 이제 급속하게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대략 한 20조 원 토탈 해갖고 총 20조 원 정도의 AMPC를 우리가 받는다는 거거든요. 그 중에 이제 가장 큰 몫을 당연히 LG에너지솔루션이 받게 될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공장을 계속해서 증설하는 이제 25년, 26년, 뭐 2030년까지 계속해서 지어야 되니까 그 2030년까지 AMPC는 계속해서 들어올 거고. 그러니까 이제 그 들어오는 부분을까지 생각을 해서 이게 이제 공장 지을 때 그 자동차 메이커 회사 이제 LG 같으면은 GM하고 협상할 때 이제 이런 부분까지 같이 감안해서 이제 아마 생각을 할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100% 다 빼서 영업이익률 계산하는 것도 사실 맞지는 않은 이제 그런 거고요. 그래서 이제 뭐 그렇고 올해 세기 분기만에 매출이 5조 7,441억, 영업이익 1조 8,252억에서 지난해 연간 실적을 지금 뛰어넘었다는 이제 그런 거고 여기 좀 세부적인 사항을 보면 매출이 일부 유럽향 전기차 배터리 수요 약세에 따라서 소폭 하락했다. 그러니까 매출은 조금 많이 는 건 아니에요. 3, 4분기. 근데 이제 요 내용이 뭐냐면 테슬라 쪽 관련 내용입니다. 이건 뒤에 다시 한번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북미 생산 공장의 안정적인 신증설 및 수요 향상으로 호실적을 이어가고 있다. 그러니까 최근에 얘기 나온 거 이제 그 한국은 전기차가 안 팔린다 하는 건 그렇지 않다. 북미에서만 보면 특히 그렇지 않다는 거를 이제 좀 얘기한 이제 그런 형태로 보시면 될 것 같고
한편 LG 에너지솔루션은 이제 지속적인 원가 개선 노력, 제품 경쟁력, 차별화 등을 통해서 제품, 글로벌 생산 시설 운영, 원재료 확보 등 세 가지 부분에서 경쟁력 강화 전략을 추진한다. 이게 이제 결국은 나중에 다 이제 영업이익률이 향상되는 이제 그런 효과로 나타날 거고요. 그 중에 이제 일부를 지금 3, 4분기 실적에서 좀 보여준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적 발표 통해서 확인 가능한 거 이제 세 가지를 좀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은, 첫 번째로 AMPC가 그 첨단 세액 공제 미국에서 이제 하는 이게 이제 우리 한국 K 배터리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20조 원을 미국 국민들이 세금을 한국의 배터리 회사한테 주는 거니까 정말 감사한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물론 이제 뭐 그것도 그게 결국은 공장이 미국에 세워져서 이제 미국 시민들의 일자리를 이제 만들고 미국에 미국은 배터리를 못 만드는 나라니까 이제 같이 좀 이제 대신에 미국의 전기차 사업 그러니까 GM이나 포드가 전기차 시장에서 다시 이제 왕좌를 찾는데 이제 도움이 되는 이제 그런 거니까 100% 우리가 죽으라고 하는 건 당연히 아니겠죠. 근데 일단은 이제 미국하고 한국하고 동맹국의 관계에서 동맹 관계를 이제 돈독해 하고 서로 윈윈하자 하는 이제 그런 취지로 하는 거니까 이거는 뭐 우리 입장에서는 되게 좋은 이제 그런 거고요. 근데 여기에 비해 갖고 우리 그 배터리 3사가 중국에 다 공장이 있고요. 지금 현재 기준으로 보면은 중국에 있는 공장이 미국에 있는 공장 규모보다 훨씬 더 큽니다. 근데 그 중국에 우리가 공장을 지을 동안에는 중국 국민들이 우리 배터리 3사한테 세금 1원 한 푼, 땡전 한 푼 지원한 적 없어요. 네. 보조금 한 푼도 안 줬거든요. 그리고 공장 다 만들어 놨는데 거기서 만들어진 배터리를 이제 보조금도 지급 안 하고 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사실 그 공장 지어놓고 장사 제대로 못 해갖고 되게 힘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형태로 중국의 한국 배터리 3사들이 가서 고생하고 했던 그런 역사가 2016년부터 2023년까지 계속 지금 무려 7년간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이 건에 관련해서 한국의 언론 누구도 지금 제대로 관심을 안 갖고 있고 그다음에 한국의 정치인들 누구도 이 문제를 앞장서서 해결하려고 하지 않으니 이거는 진짜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하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세 분기 만에 작년 전체 실적을 상회했다. 한국 배터리의 고속 성장세는 이상 없이 잘 진행되고 있다는 이제 그런 거고, 세 번째 북미 전기차 시장의 고속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얘기. 그다음에 유럽 쪽에 좀 판매가 저조했다는 얘기를 이제 3, 4분기 실적 발표를 했는데 그게 뭐냐면 유럽의 테슬라가 좀 잘 안 팔린 거예요. 판매가 저조했는데 그거는 이제 유럽의 테슬라 차량이 이제 좀 뭐랄까 인기가 떨어졌다든지 뭐 이런 이유는 아니고 그 상하이 기가 팩토리 이슈라는 이제 일시적인 좀 요인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조금 설명드릴 필요가 있는데 10월 4일 날 테슬라 3분기 이제 대수 발표했는데 납품 대수 예상치를 하회했어요. 근데 그 이유가 공장 리모델링 때문이었다. 뭐냐 하면 그 상하이 공장을 이제 공장 개선을 위해서 공장을 운영 중단해서 그로 인해서 생산량이 감소했고 그 감소한 만큼 배터리를 덜 팔았겠죠. 여기 들어가는 배터리가 LG엔솔 배터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LG엔솔이 그 결과로 유럽 쪽에 나가는 배터리는 이제 덜 팔았다는 거고요. 그 내용이고 이게 이제 숫자가 얼마큼 줄었냐 하면은 2분기 판매량 46만 6천 대에 비해서 7% 감소한 43만 5천 대를 팔았다. 특히 이제 유럽 쪽에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매출 감소 효과가 이제 LG가 좀 받은 거고요. 그러니까 LG엔솔 입장에서 보면은 3, 4분기가 좋은 분기가 사실은 아니었던 겁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훌륭한 실적을 낸 거니까 4, 4분기에는 이제 유럽 쪽도 더 잘 팔릴 거고 그다음에 미국 쪽도 좀 속도가 더 날 것 같아서 아마 4, 4분기 LG엔솔 실적은 아주 좋을 것 같다 하는 거를 좀 생각해 보실 수가 있을 거고 그다음에 이제 공장 개선을 위한 공장 운영 중단이 무슨 얘기냐 하면 요 얘기입니다. 지난달에 중국에서 모델 3의 주행거리와 디자인이 개선된 모델 3 하이랜드라는 제품을 발표를 했어요. 이게 이제 페이스리프트 하면서 이제 기능도 조금 향상시킨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제 그 모양 모델을 바꾸려고 하면 공장이 좀 쉬었던 그거고요. 이제 모델 3 하이랜드 아마 궁금해하실 거라서 제가 갖고 왔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기존 모델 3에 비해서 조금 달라진 게 느껴지시나요?
어떻게 달라지셨죠? 약간 좀 날렵해졌습니다. 예. 좀 이제 날렵하게 형태를 좀 바꾼 거고요. 주행거리도 조금 이제 늘어난 걸로 나와요. 지금 이제 WLTP 기준으로 513km 가고, 최대 속도가 201km까지 가고, 이제 제로백이 6.1초 이제 나는 형태로 기능이 조금 개선된 형태고요. 많이는 아니고. 모양이 좀 바뀐 페이스리프트 좀 그런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모델 3가 2016년 아니면 17년이니까 아니 6, 7년 됐어요. 그래서 좀 질릴 때도 된 거잖아요. 그래서 질려서 차가 사실 모델 3는 좀 올해 좀 많이 안 팔렸는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좀 극복하기 위해 갖고 이제 모양 바꿔서 이제 나온 거고요. 여기 42,990유로로 이제 판다라고 돼 있는데 요거를 이제 하나로 계산해 보면 대략 한 6,100만 원 정도입니다. 그렇게 해서 유럽의 4, 4분기부터는 이제 팔리게 되니까 이게 팔리면 LG 엔솔 배터리도 좀 더 팔릴 거고 이제 전체적인 실적이 좋아지는 이제 그런 영향으로 작용할 거다라고 볼 수 있을 거고요. 다음 보시면은 여기 이제 보면 영업이익률이 지금 매해 개선되고 있는 모습을 LG 엔솔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22년에 무려 마이너스 32.52%였어요. 이때 당시에 이제 이 숫자만 이때 당시 현재 나오는 숫자만 보고 LG 엔솔은 이제 영업 적자가 마이너스 32.5% 나는 이런 회사인데 이런 회사 어떻게 투자해? 라고 생각했으면 그 이후에 돈 벌 기회를 많이 날렸겠죠. 예, 그러니까 항상 투자는 미래를 보고 가는 거거든요. 미래에 이 회사가 어떤 식으로 성장하고 어떤 형태로 바뀔 거고 그런 거를 미리 예상하고 거기에 맞춰서 투자를 하고 그 예상이 맞으면 돈 버는 거고 예상이 틀리면 좀 손해 볼 수 있는 거고 이제 이렇게 사실 접근하셔야 되는 미래를 보고 항상 이제 꿈을 그리셔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 보면 그 이후에 21년도에는 4.3, 22년도에는 4.74, 23년에 들어서 7.54%로 영업이익률이 크게 개선되는 모습이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22년 대비해서 23년은 영업이익이 매출액도 많이 늘었지만 이제 뭐 40% 넘게 는 거지만 영업이익은 지금 2배 이상 증가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매출이 40% 이상 증가하고 플러스해서 영업이익률이 크게 개선되면서 영업이익률이 많이 좋아진 거거든요. 그래서 올해 단기 순이익이 한 2조 정도 이상 이제 잡혀 있는데 2조면은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 LG엔솔은 정말 고평가되는 이제 거품 주식이다라는 이제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그때 한 얘기가 PR이 200배가 말이 되냐라고 얘기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얼마냐? 지금 한 110조 원 정도라고 보면 지금 PR은 55배입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는 200배였지만 이게 1년 만에 LG엔솔이 이렇게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면서 이게 그 이익이 크게 늘어나니까 55배라는 어느 정도 좀 이 정도면 고성장치 55배면은 뭐 무난하네 하는 느낌이 올 정도로 이제 PR이 낮아지는 거고 이게 내년에 이추세가 돼서 뭐 대략 한 단기 순이익이 4조는 5조 정도 되면 그 뭐 4조가 되면은 30배가 안 되는 거고요. 5조가 되면은 뭐 20배 조금 넘는 정도 수준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단순하게 PR이 높아서 고평가돼 있다고 얘기하면 안 되고 이 PR이라는 걸 볼 때는 항상 그 기업의 성장성을 같이 보고 판단을 해야 이게 정확한 판단이 되고 단순하게 그러니까 22년 기준에서 PR 200배니까 거품이네, 고평가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건 무식한 얘기라는 겁니다. 공부가 많이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미래 성장성까지 감안해서 23년, 24년, 25년에 그러면은 PR이 이런 속도로 가면은 PR이 10배 미만으로 떨어질 수 있으니까 지금은 200배라서 보기에는 비싸 보이지만 오히려 싼 거다라고 접근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그게 바로 밸류에이션을 공부한다는 그런 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PR이 높다고 해서 비싼 게 아니고요. PR이 낮다고 해서 싼 게 아니에요. PR이 높지만 쌀 수 있는 거고요. PR이 낮지만 비쌀 수 있는 겁니다. 그거를 제대로 아셔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LG엔솔은 미래 성장성이 굉장히 좋은 거네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거보다 사실 에코프로비움이 더 좋아요. 예. 이게 이제 영업이익률이 K배터리 영업이익률이 이제 계속 좋아질 이유를 좀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그래서 옛날부터 배터리 영업이익률이 낮아서 그러니까 수익성이 떨어지는 사업이다라고 얘기할 때 그렇지 않다는 이제 말씀 많이 드렸는데 그걸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영업이익률이라는 거는 가불관계에서 결정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LG엔솔하고 GM하고 이제 둘이 협상해서 내가 너네한테 배터리 얼마에 넘길게.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영업이익률이 결정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LG가 GM한테 큰 소리 칠 수 있으면 그러면은 영업이익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이 갑을 관계를 봐야 된다. 갑을 관계를 잘 봐서 갑의 위치에 있는 회사의 주식을 사야 된다. 빠따리아의 8종목이 바로 그 갑의 위치에 있는 회사라는 얘기를 제가 계속 말씀드린 거잖아요. 바로 그래서 그런 겁니다. 이 갑을 관계에서 결정되는데 이제 그 LG 엔솔이 그 갑을 관계에 있어서 갑의 위치에 있을 수 있는 이유가 이 바로 5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글로벌 주요 자동차 메이커 10개 중에서 9개가 LG 에너지 솔루션의 고객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배터리 공급판에는 이제 하나고 그다음에 그 배터리를 사는 애들은 9명이면 그러면 한 명이 우위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24,000개의 특허. 특히 이제 파우치형 배터리는 이제 특허로 완벽하게 지금 보호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파우치형 배터리를 만들 수 있는 회사는 LG 엔솔하고 SK온 딱 2회사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이제 기술적으로도 엄청난 난이도가 있지만 특허 때문에도 못 넘어가요. 그 혜자가 있기 때문에 이제 영업이익률을 높게 부를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중국 애들이 미국 시장에 막 진출해서 덤핑을 치고 그러면은 영업이익이 떨어질 거잖아요. 근데 그 부분이 IRA 규정에 따라서 막혀 있습니다. 원천 배제되고 있죠. 그래서 이 IRA 규정을 어떻게든 이제 우회해서 들어가려고 포드하고 CATL하고 이제 뒤에서 짬짬이 하다가 걸려갖고 하원이 들어와라 그래가지고 포드가 포기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고, 테슬라도 지금 이제 CATL하고 얘기를 꺼냈다가 너 뭐 계약서 있다는데 계약서 한번 갖고 와 들어보지 지금 그러고 있다는 거고, 고션 하이테크도 이제 미국에 그 배터리 공장 지으려고 하는데 이제 그 일단은 그 CIFUS라고 이제 그 미국의 그 이제 국가 기관이 있는데 거기다가 질의를 했다는 거잖아요. 이제 우리 배터리 공장 지으려고 땅 사려고 하는데 땅 사도 되냐? 그러니까 CIFUS 한 얘기가 땅 사는 것까지는 네 맘대로 해라. 공장 짓는 거는 그거는 이제 뭐 내가 모르겠는데 일단 땅 사는 건 우리 규정 밖이니까 뭐 네가 네 맘대로 해라 해서 땅 샀다는 거고요. 최근에. 근데 땅 사갖고 공장 짓는 거는 또 별개의 문제고, 그래서 그 관련된 얘기가 자꾸 나오니까 미국 의원들이 CIFUS한테 땅 사는 거 자꾸 문제 없다고 자꾸 제대로 자꾸 떠벌리고 다니는데, 그러면 땅 사는 것도 문제 있게 하려면 우리 국의회에서 무슨 법을 만들어주면 되냐라고 CIFUS는 물어봤다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법을 계속 바꿔가면서 규정을 바꿔가면서 이게 중국 애들이 절대 못 들어오게 할 겁니다. IRA는 이거는 미국의 국익하고 이제 직접적으로 관련돼 있는 이제 국가 안보 전략이라는 가장 핵심 아젠다하고 관련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절대 중국 애들이 미국 못 들어올 거고요. 그러면은 들어올 수 있는 데가 LG나 SK, 삼성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 세계 중에서 그래도 1등이 탑이 LG니까 LG가 제일 좋은 배터리 만드니까 걔들 걸 제일 많이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IR만 해갖고는 미국이 좀 부족하다. 유럽에도 비슷한 거를 이식시켜야 되겠다 해서 이제 작업을 많이 해갖고 지금 CRMA로 이제 중국 업체들이 유럽에 들어가는 것도 지금 이제 맡고 있는 이제 그런 형태고요. 그게 이제 관련해서 뭐 최근에 프랑스에서 이제 그때 얘기했었던 프랑스판 IRA, 그게 결국은 중국을 겨냥한 거고, 그 다음에 이탈리아의 이제 외무부 장관이 미국의 폭스 TV하고 인터뷰하면서 이제 원래 우리가 1대1로 하고 중국하고 친하게 지냈는데 이제 미국 분께서 자꾸 1대1로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니 미국 분들이 뜻을 받들어서 1대1로 안 하겠습니다. 안 하겠다고 시진핑한테 통보했습니다. 라고 방송에서 얘기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을 계속해서 중국 배터리 업체들하고 손절하는 분위기로 계속 가고 있는데, 지금 대한민국의 현대차만 유독 중국 CAT 배터리를 못 받았어가지고 지금 안달이 나 있는 상황이고, 올해 4월달에 그 정인선 회장하고 그 정이친 그 CAT 정이친 회장하고 4월달에 중국 가서 만났다는 거 아닙니까? 만나서 한 얘기가 우리 현대차에서 CAT의 배터리를 많이 쓰는 쪽으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노력의 일환으로 지금 이제 레이 EV의 LFP, CAT LFP 배터리, 캐스퍼의 CAT LFP 배터리, 그 다음에 내년에 봉고하고 이제 포터 이제 그 1톤 트럭에 CAT LFP 배터리 쓰는 걸로 지금 이제 계획을 잡아갖고 이제 암암리 하려고 하다가 이제 국민 여론이 그러면은 좀 안 좋을 것 같으니까 이제 3%라든지 그 다음에 한경 미디어 그룹이라든지 이런 데 시켜갖고 LFP 우수하다, 중국산 LFP가 세계를 점령하고 있다, 이런
가짜 뉴스를 막 그동안 퍼뜨렸던 거고 가짜 뉴스 퍼뜨리는 거 야 가짜 뉴스 퍼뜨리지 마라 하고 제가 이제 계속해서 그 태클을 거니까 이제 태클 거는 꼬라지 보기 싫다고 금감원 찔러갖고 이제 감사나 그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로 OEM 하는 회사들이 이제 내재화 움직임 계속 하고 있었잖아요. 노력하고 있는데 계속 거듭된 실패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최근에 또 이제 그 무식한 그 유튜버가 그 테슬라가 4680 배터리 2천만 개를 만들어 갖고 공장에 쌓아놓고 있다. 이야 배터리씩 봐라. 네 얘기한 거 다 틀렸다. 이런 소리 하는데 2천만 개는 있잖아요. 2천만 개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대략 뭐 한 200개씩 잡고 2만 대 정도 분량밖에 안 돼요. 그게 4680 2만 개 만들어 갖고 그거를 양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테슬라 한 해 파는 게 180만 대입니다. 네. 2만 대 분량 만들어 갖고 간에 기별이 나가겠습니까? 그렇죠. 그 최소 양산 규모가 연산 1억 대 규모예요. 배터리는 2천만 대는 양산이라고 얘기 안 해요. 우리는 그냥 시범 생산, 시험 생산이에요. 파일럿 정도라고요. 네. 아직까지 그 4680 배터리 테슬라가 만들겠다고 얘기한 게 이제 언제야? 2021년 9월인가? 그런데 지금 거의 한 2년이 넘었는데 2년 동안 열심히 만들어 갖고 겨우 지금 2천만 셀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아직까지도 파일럿 라인에 해당되는 물량만큼밖에 누적으로 만든 게 그만큼이라는 거고 그만큼밖에 못 만들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성능이 중요한데 아직까지도 그 테슬라 4680은 제대로 된 성능을 외부 뭐 언론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각종 전시회 같은데 이제 배터리 관련 전시회 같은데 이제 그 실제품을 전시를 해갖고 우리의 성능이 이만큼이다. 라고 보여준 바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성능 자체가 아직까지 이제 그 4680이 내야 될 그런 이제 성능을 아직 못 낸 상태예요. 지금 2천만 개를 만들었는데 어떤 거냐면 2천만 개가 지금 현재 다 불량품이라는 얘기나 마찬가지입니다. 불량품 2천만 개 만들어 갖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완공 후에 수율이 확보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는 말씀드렸고 지금 이제 전반적으로 아까 그 3분기 실적 발표할 때도 이제 같은 얘기를 했는데 수율이 점점 잡혀가니까 그게 이제 이익률이 당연히 개선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캐파 증설 초기에는 감가상각비 부담이 되게 큰 겁니다. 그러다가 완화되는.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공장을 짓는 동안에는 이제 회계 처리상 건설 중인 자산으로 항목으로 잡히고요. 그러니까 공장 지을 때 10조를 이제 딱 들였는데 10조 들여갖고 완공되기 직전까지는 그냥 자산 계정에 들어가 있어서 비용으로는 전혀 반영이 안 돼요. 근데 10만 대가 그 10조가 딱 공장이 딱 완성되면 그때부터 이제 뭐 5년이든 뭐 이렇게 해갖고 그때부터 감가상각이 들어가는데 균등하게 보통 들어가거든요. 뭐 정액법 보통 많이 쓰니까 뭐 이 회계 좀 어려우니까 일단 들어가는데 처음에 딱 공장 해갖고 이제 10조 원 들여서 공장을 딱 이제 만들어지면 그 공장에서 바로 100%다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물건이 처음에는 소량만 만든단 말입니다. 만들면서 수율을 잡아가야 되니까. 근데 이제 처음에는 그게 예를 들어 갖고 10억 개 이제 배터리를 만들 걸로 계산해서 공장을 만들었는데 실제로 초반에는 한 1억 개 정도밖에 안 만들거든요. 근데 이제 그 1억 개 만드는 거에 대해서 감가상각비는 10억 개 분이 해당되는 감가상각비가 그대로 반영이 되는 거니까.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개당 제품으로 보면은 감가상각비 부담이 되게 커지는 거고요. 그러니까 10조 원을 이제 10조 원의 감가상각비를 이제 그 1억 개에 나눠 가지고 이제 뿌리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좀 디테일 말씀드리면 이제 10조면 2조씩 이제 5년이라고 치면 감가상각 그 연한을 5년에 걸쳐서 감가상각 한다고 하면 그럼 매년 2조씩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초반에는 1억 개를 만드는데 그 이제 2조 원을 나눠 가지고 이제 개당 이렇게 부담을 시키게 되면은 단가에 들어가는 개당 단가에 들어가는 감가상각비가 되게 커지는 거고요. 나중에 이게 이제 수율 다 잡혀갖고 10억 개가 만들어지게 되면 똑같은 2조를 10억 개로 나누는 형태가 되니까 그러면 개당 생산 원가는 현저하게 떨어지는 그런 효과가 나타날 거잖아요. 그래서 증설 초기에는 감가상각비 부담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낮게 나오는 거고요. 다 완공돼서 이제 생산
대수가 정상적인 수준까지 도달하게 되면은 이제 이게 나누는 분모가 커지게 되니까 이제 당연히 개별 생산 원가는 떨어지는 이제 그런 그 회계적인 네, 이제 회계적인 예, 현상이 부분도. 있는 거고요. 아. 이제 그런 겁니다. 뭐 당연한 건데 이런 걸 얘기하면 좀 알아들어야 될 거를 고집을 부리고 있으니 그러면요, 예. 작가님 그 LG 엔솔이 예. 그 예전에 그 한번 말씀하셨던 게 삼성전자랑 비교했을 때 앞으로 그 시총을 좀 넘어설 수 있고 우리나라의 중추적인 기업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었잖아요. 예. 그 생각엔 변함이 아, 없으신가요? 변함 없습니다. 예. 아. 그거는 뭐 확정된 미래잖아요. 아. 그러니까 내연기관차가 전기차로 다 바뀐다 네, 하는 대전제는 누구도 바꿀 수가 없어요. 네, 예. 그래서 뭐 2035년경 되면은 선진국들은 다 이제 내연기관차 없애고 전기차로 갈 거니까 뭐 그렇게 되면은 시장 규모가 5배에서 한 10배 정도 이제 배터리가 이제 반도체에 비해서 더 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역전되는 이제 시기를 대략 25년 정도로 지금 보고 있는 거니까 뭐 25년 내지 한 26년 정도 되면 삼성전자 시총을 LG에너지솔루션이 넘어서는 그런 현상이 당연히 일어나게 될 겁니다. 불을 보듯 빤한데 불을 보듯 빤한 거를 안 보려고 하니 스스로 장님이 되겠다고 하니 그걸 어찌 말리겠습니까?